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투자의 기술입니다. 오늘 2차전지 관련해서 걱정을 하셨을 텐데 걱정이 웬걸요. 오히려 더 강한 종목이 많습니다. 마제스터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제스터입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주제는요? 예, 선물 345포인트, 2차전지 낙폭과대 집중 매수, 그리고 신고가 비중 축소. 자, 이렇게 이제 키워드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선물 시장부터 좀 봐주시죠. 예. 자, 어제도 이제 345의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오늘 흐름을 보면요. 지금 346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외인들이 강하게 매도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장과 우리 시장의 어떤 그 연동되느냐, 아니면 커플링 되느냐, 디커플링 되느냐. 자, 이 포인트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어떤 그 체질 자체가 좀 틀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자, 우리 시장은 앞으로 뭐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도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외인들이 뭐 거두절미하고 340포인트가 평단가입니다. 최근의 장세에서.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도 주식이잖아요. 주식을 매수했을 때 매수한 가격보다 위에 있으면 좀 여유 있게 시장을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 시장은 지금 관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외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화생시장 쪽에서 그동안에 강하게 좀 끌어올린 이후에 아직까지 한 6포인트 정도 어떤 수익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어떤 흐름들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코스피 쪽에서의 수급을 보시면 지금 11선과의 이평, 그리고 또 241선과의 눌림을 주고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는데, 그동안 지난 12월 9일 날 요 구간에서 마제 신호가 유입됐거든요, 시장도.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업종 섹터별로 이제 선별적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을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래소 쪽과 코스닥 쪽은 지금 800을 넘어가는 장이지만 11선과의 이격 조정을 지금 거의 6거래일째 지금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설령 이 그 코스닥 시장이 21선까지 빠진다 하더라도요. 저는 뭐 걱정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빠질 때 이제 제가 얘기했던 신고가 섹터들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확실히 보여주지 않겠느냐. 대표적으로 로봇주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포인트를 한번 체크를 좀 해보면, 자, 레인보우 로봇 같은 경우도 21선과 이격 조정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많이 올라오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즉, 2월 10일 날 로봇주에 대해서 정확하게 매도 시그널을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올라올 때마다 매도 의견을 계속 게시해드렸고요. 한 달 동안 가지고 있으면 그건 시간 낭비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시장의 어떤 수익률이 좀 크게 갈 수 있는 섹터들을 이제 공략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제약주들 쪽으로 보시면 삼천당 제약이 일단은 제가 얘기했던 16만원까지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하신 분들의 뷰는 다시 이제 정고점을 넘어가는지를 한번 좀 체크를 하면서 보는 포인트고, 삼천장 제약이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제약주에서 이제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제 많이 좀 상승의 자리를 좀 나타냈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좀 하락이죠. 그죠? 좀 부담되는 자리다.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이 반등이 나타나는 상황인데, 그렇게 정고점을 넘어가는 어떤 그 시세 흐름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쪽에서도, 많이 오른 종목들은 익절의 관점이 맞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차전지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전지가 지금 많이, 어제 좀 빠져서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자, 오늘 대표적으로 이제 테슬라가 오늘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유럽 쪽을 보게 되면 유럽 시장에서 이게 순수 전기차, 오히려 판매량이 늘었거든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우리 그 순수 전기차에서 한 50% 이상 급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침투를 하는 완성차 업체 중에서 현대차라든지 우리 기업, 그리고 폭스바겐이라든지 또, 여러 기업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두 그 완성차 업체를 말씀 좀 드리는데, 그 시장에서 오히려 순수 전기차의 판매 대수가 이제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테슬라와 연동되는 모습들보다도 디커플링이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할 수가 있겠고,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테슬라 밸류체인이라고 얘기했던 그 테슬라에 공급을 하는 소재 섹터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LNF 주가를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좀 드릴 텐데,
그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이제는, 우리가 이제 캐전 구간도 지났고요. 저는 그걸 지났고요. 오히려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4월달 말이나 5월달 정도 되면 나오겠지만, 미리 이제 인터배터리를 위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테슬라의 순수 전기차가 줄어들었지만 그 시장 침투를 하고 우리 국내 기업이라든지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그리고 폭스바겐 이런 기업들이 침투를 하면 우리 어찌됐든 많은 소재들의 어떤 그 시장에 판매가 될 수 있는 거 우리 국내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전구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구체 쪽에서 제가 얘기를 또 강하게 좀 해드릴 텐데 왜 그러냐면요. 자, 전구체 쪽에서 지금 에코프로 머티가 어제 눌리고 지금 오늘 지금 96,300원 선에 있거든요. 이게 너무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쉬어가고 또 다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시면 오늘도 제가 에코핸드링 같은 경우가 장중에 8%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에코핸드링도 제가 24,000원권의 이 구간에서 적금에서 무조건에서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 시장에서 양극재보다도 더 먼저 선행하는 전구체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오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크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에코핸드링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구체를 그 현대차에 바로 또 공급을 하거든요. 그런 또 계약 뉴스도 나왔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종목은 이거 매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피노 같은 종목들은 LNF에 그 전구체를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최대 주주가 CATL이고요. 근데 지금 이건 개별 스몰캡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빠지지 않는 상황들. 아까 테슬라 우리 양극재 보면 대표적으로 LNF로 볼 수가 있겠는데 LNF도 뭐 빠지지 않아요. 지난 2024년도 4분기 실적이 1,500억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 자산 손실평가 손이 한 500억 정도 나왔거든요. 뭐 연동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좋다. 그러면 양극재 쪽에서는 제가 언더슈팅되고 과매도 된 게 코스모 신소재 이런 종목들을 집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포스코 퓨첸 같은 경우는 61선에서 이제 N자에 눌림 주고 이제 거래가 실리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3월 전후로 해서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분명히 부각될 거란 말이에요. 그때 가격이 위에 왔을 때 사지 마시고 이런 눌림목에서 잘 포인트를 잡고 내가 뚝심 있게 가져가는 전략 이게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집중을 해야 될 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주사. 우리가 이제 에코프로를 보시면 에코프로가 어제 빠지고 오늘도 아침에 저는 또 이제 내릴 때 오늘 아침에 미장에 테슬라가 하락이 진행이 될 때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는 얘기를 실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오늘 저점을 찍고 지금 60일선의 지지가 나오거든요. 아직 뭐 시작도 안 했다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관세 이슈로 전저점에 신저가가 나타났지만 오히려 그 물량을 소화를 하고 60일선 위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뭐 32, 3만 원 충분히 간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에코프로 주가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4분기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많은 기업들의 어떤 자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뭐 1,000억 전후였습니다. 그러면 선방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 그럼 이게 이제 광물 가격 상승과 이제 순수 전기차가 이제 1월달, 2월달 판매량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확실히 좀 달라지는 모습들이 저는 보일 거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장비땅과 스몰캡 종목 중에서 제가 이제 그동안 좀 소개시켜드렸던 PNT 같은 경우는 오늘 거래 줄이면서 지금 잘 눌리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군들. 윤수생 FNC도 잘 눌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추천을 했던 뭐 엔캠이라든지 엔캠 같은 경우도 지금 급등 이후에 잘 눌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뭐 TC 스틸이라든지 이것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사마 알미늄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나노신소재. 대주전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견조하거든요. 그래서 대주전자 기준으로 제가 가격을 하나 제시를 좀 해드리면 12만 5천 원 이 가격에 돌파 시 거래가 실리는 여부를 봐라. 그러니까 대주전자 재료가 12만 5천 원이 돌파를 하면서 만약에 대량 거래가 터지고 음봉이 떨어지면 2차 전지 쪽에서 뭐 단계 고점의 어떤 시그널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전에는 천천히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걸 주목을 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점점 더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셨죠. 무료 온라인 공개방송 지금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오늘이 벌써 7번째라고요.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개인 유튜브 채널 마제스터 TV에서 지금 시리즈로 매일 하고 있습니다. 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주제는 2차전지 순환매 상승 시작의 7번째 시간이고 2차전지 집중 종목을 제가 공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2차전지도 워낙에 종목이 많아가지고 더 강한 종목, 더 먼저 가고 빨리 가고 이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집중해볼 만한 종목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마제스터 TV입니다. 오늘은 유튜브에서 마제스터 TV 오후 4시에 들어가시면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제스터입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의 기술 배워봤습니다.